네, 다음은 우리 수의학회 주기석 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수의학회 회장 주기석입니다. 역학조사위원회도 제가 맡고 있고 그래서요. 몇 가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지금 핵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감성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식에 의해서 고병원성 AI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질병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것만큼은 밀식 사육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난 2010년 11년에 발생을 하고 2011년부터 13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1년에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장 안에 있는 샘플, 그 다음에 농장 밖에 있는 샘플, 그리고 해외에서 날라오는 철새 분변, 철새를 직접 포획해서 샘플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해봤던 결과 우리나라에는 H5N1형이 됐든 H5N8이 됐든 없었습니다. 그것도 1월 15일까지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런데 16일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더니 H5N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없었던 이 H5N8이라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게 역학조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성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AI를 연구하고 세계적인 학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0년, 20년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없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그 주위에 왜 AI 바이러스 조류학자들이 아닌 AI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최초로 들어가는 유입은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80% 9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00% 나라만 이동하는 것은 철새에 의해서 이동하는 게 100%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이라든지 어떤 오염되어 있는 축산물을 직접 들고 오면 그건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감염되겠죠. 아니면 그 새를 감염되어 있는 새를 가지고 들어오면 물론 감염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은 조류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AI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고창에서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주위에 철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해본 결과 독림저수지라는 가까운 곳에 철새들이 폐사되어 있는 거죠. 물론 조류학자들은 가창오리가 고천암 저수지라든가 거기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창오리가 먼저 발생했는지 거기에는 가창오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청둥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은 청둥오리는 중국과 이런 나라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청둥오리나 이런 오리들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가창오리가 독림저수지에서 가장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30만 마리의 독림저수지에 있는 가창오리가 거기서 감염이 돼가지고 폐사도 이루어지고 그 가창오리들이 이동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1월달부터 2월달 사이, 3월달 사이에 계속 이 지나가면서 바이러스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이런 그 청동오리가 됐던 가창오리가 됐던 이런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의 분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2월달 되면서는 철새에서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항체가 안 없었습니다.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항체가 나타나면서 철새에서 그 항원, 바이러스는 분리가 안 되면서 항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철새에서는 항원 분리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항원, 1월달에서 2월 초에는 항원들이 철새들이 있는 곳마다 처음에는 독립조수지 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천안 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삽교호 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서울 가까이에 있는 시흥까지도, 그리고 그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에서도 나오고, 결국에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과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도 나오고. 이게 이렇게 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면 독립저수지라는 곳에서 수많은 가창오리가 굉장히 많이 30만 마리나 되는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이게 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철새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이런 바로 동시간대에 철새에서도 분리된 걸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은 그게 철새에 의해서 외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역학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중국은 매우 이 데이터들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왜 저희들이 철새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나 동남아는 그 오리를 키울 때 물론 안에서 키우는 오리도 있지만은 많은 농가에서 오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 그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으로 데리고 가서 강에서 키우다가 저녁 되면 다시 그 수천 마리 되는 오리를 제가 여기서 직접 목격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긴 장대 들고 몰고 갑니다. 그러면 그 큰 강에서 철새도 거기 자리에 있고 이 오리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그 야생뿐만 아니라 가축 안에서 길렀던 그 오리가 거기에 오는 철새에게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조류학자들이 볼 때는 철새가 피해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그 고창에 처음 발생했는데 그 고창에서 무슨 그 넓은 그 강에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크로스 컨타미네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키웠던 그런 거, 동남아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얀마, 말레이시아 모든 곳들이 다 오리를 전부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름 되니까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 물론 바이러스가 약합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날씨가 매우 높아도 항상 거기에서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왜? 오리에서 오리로 계속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왜 여름이면 없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처불이라는 정책을 써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른 바이러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밀집 사유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이런 살처분을 통해서 없앱니다. 조기.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없는 축산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나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 좀 드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외국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철새가 또 올라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케이스가 동남아 쪽에서 올라가던
철새에 의해서 4월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 경우가, 그래서 토종 땅이 그때는 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 전파가 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철새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막느냐. 그게 저희들 방역당국에서의 물론 이 처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어떤 그 임무 중에 하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하면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게 저희들의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500m 방역대라는 것을 해서, 이것은 수평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방역대입니다. 그래서 500m와 3km와 10km를 정해놨습니다. 그전에는 20km까지도 했는데, 지금 여러 번의 발생에 따라서 수정이 돼서 지금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대는 나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1km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100m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30km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은 OI에서도 구체적으로 몇 킬로로 해라 하는 레코멘데이션은 하지 않고 있는데, 방역대를 설치를 해라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00m를 왜 그러냐, 이 500m는 우리나라의 자연불악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쥐나 야생동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500m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음성 같은 경우에서도 그 오리 농가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 농가입니다. 그러나 10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m는 이미 한 군데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바이러스는 노출이 돼서 이미 저희들이 확인할 때쯤 되면은 최소한 7일에서 14일이 지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들어가면, 발생을 하면 거기로부터 21일까지 역산을 해가지고 어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역학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m는 이미 오염지역이라는 곳 생각을 해서,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속하게 그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 살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km는 뭐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연불악에서 리 상태죠. 불악에서 리 상태 정도로 확대된 게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권에 있는 그곳이 3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대를 3km로 했지만 거기는 반드시 SOP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생활, 여권, 그 다음에 지형, 지물,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어떤 곳은 3km 내지만 산으로 막혀있어서 그 너머에 있는 곳은 잡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3km는 위험지역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시켜 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진천의 복지농장 때문에 진천하고 음성지역에서 살처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음성지역에 3km 내에 저희들이 다 확인해봤는데 3km 하고 그 다음 거의 10km 가까이도 다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해보니까요, 처음에 3km는 7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음성지역 전체적으로 다 해봤더니 61%가 이미 양성입니다. 예방서 살처분 안 했으면 그들은 전부 다 양성이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농가들 다 더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예방적 살처분이 5%밖에 양성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440개 예방적 살처분 했던 농가들 확인을 했는데 36%가 양성입니다. 진행이 이건 일방적으로 20분이나 지났는데 예. 사회사분이 하겠는데 혼자서 회장님 예. 정부 대변인도 아닌데 너무 심한데. 아니, 지금 과학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팩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밖에 안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디 정부 장관님 마냥 장하게 설명하는데 이걸 저희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리를 그렇게 키워오는 거는 옛날부터 정통적인 사육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AI가 발생한 건 최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설명될지 굉장히 예, 궁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 질문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럼 인근 국가에서 그러면 철새 때문이면 인근 국가에서 그 물질이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럼 인근 국가에서는 왜 그 동일한 바이러스가 한 군데도 검출이 안 됐는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살처분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면요. 지금 여기 우리한테 의견 물으신 안 중에요. 철새 노래지에 지금 축산 농가 거기 부어하는 거 안 물어보셨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AI가 발생한 지역, 살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을 위험지구로 설정한다 그러는데 위험지역이 아니죠. 바이러스가 소멸됐는데. 거긴 왜 위험지역으로 설정을 하셔서 외부로 이전하면 인센티브 주신다고 하세요? 예, 두 그 가지. 바이러스를 묻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런 거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지금 그 3km 설정됐지만 어떤 그 지역 요건이나 이런 거 해서 설정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 그 구제역 발생했을 때요. 인근의 농장들 전부 다 죽여서 돼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 큰 농가 딱 남았었거든요. 그 농가의 그 친환경 농장의 돼지들은 왜 살처분을 했는지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내실 건지. 돼지 구제역 발생했을 때요. 인근의 농가들이 이미 다 살처분을 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농가가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농가의 애들도 살처분을 했어요. 그거는 뭔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예, 그런. 하여간 3번 제가 좀, 그렇고요. 다른 곳으로 감염될 확률이 없는데. 첫 번째 질문, 굳이 HPAI가 2003년 이후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로 그전에는 HPAI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만연이 안 돼 있었었는데 2003년 이후로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들은 모르지만 HPAI, 그래서 H5N1에 대해서는 들어오자마자 길게는 100일에서 130일 정도, 그 다음에 짧게는 2달 만에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러스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없던 바이러스가 2년 내지 3년마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그 요인이 되는 철새에 의해서 그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 주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 그 바이러스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서 그것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외국에서 이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번에도 그 유전자 결과를 가지고 역학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것들이 뭐냐,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들과 가장 비슷하다. 근데 중국은 현재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레포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국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것이죠. 예. 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또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검역본부의 그 역학 관련해서 지금 계신 김도순 과장님. 네,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김도순입니다. 앞에서 생산자 단체나 이게 단체에서 많은 말씀을